네, 소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소개하기 전에 이 케이스와 걸맞은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야구 용어 중 블론 세이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이브 상황에서 등판한 투수가 상대팀에게 점수를 내주어 동점이나 역전을 허용하는 것을 블론 세이브라고 하는데요. 이번 케이스가 이런 블론 세이브 케이스인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케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5세 여환으로 디즈니아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폐렴 진단 하에 호흡기내과 입원한 환자로 디즈니아 워크업 중에 시행한 에코카디오그라피에서 파라독시칼 로우플로우 시비어 AS가 확인되었습니다. 에코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밸브가 잘 움직이지 않았고요. 또 에어리어 동안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시비어 AS였고 환자의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팀 내 컨퍼런스를 통하여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KG 및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진단된 AP과 뉴모닉 인필테이션 말고는 특이사항 소개는 없었습니다. CT 분석상에서도 에올타 루트 자체에 칼슘도 적었고 앵글도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케이스다라고 생각도 하였고 잘 될 거라 생각하였는데 이제 트랜스페모랄 어프라치하게도 칼슘이 조금 있긴 했지만 루멘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스페모랄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코로나리기 하이트도 괜찮았고 애뉴러스에 칼슘이 조금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것 또한 특별한 부분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쪽 회사에서는 좀 사이즈 차이가 있었는데 칼슘도 적고 애뉴러스 맥스 사이즈도 26이었고 SOV 다이아메타도 32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하여서 에블롯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맥마치로 플랜을 잡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라디알 아테리로 피그테일, 그리고 메인 프로시저는 피모랄 아테리,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도 피모랄 베인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리타비 CAG입니다. 타비전 시행한 CAG에서 미드 LAD 그리고 프록시말 RCA에 마일드 디지즈가 발견되었으나 PCI를 유효하는 병변은 없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프로시저 자체는 저희가 생각한 대로 너무 술술 잘 해결됐고요. 프로시저 시작한 후 약 40분 만에 밸브를 풀어냈었고 AR 인덱스도 31로 만족스러운 수치를 얻었기 때문에 파이널 NGO를 하고 프로시저를 마무리하려고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피그테일 카테터를 제거하려고 넣은 와이어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카테터를 살짝 빼고 와이어를 당겨보니 밸브가 와이어 힘을 받아서 마이그레이션 되었습니다. 곧바로 시행한 에올타그램에서 밸브가 완전히 애뉴러스 밖으로 빠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끝나고 밸브가 마이그레이션 되는 리스크 팩터가 무엇이나 찾아보았는데 셀프 이스펜더블 타비를 했을 때 ST 정션 하이트가 23.8mm보다 같거나 높을 때 애뉴러스 LVOT 레이쇼가 0.96보다 작으면 위험성이 높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또 LVEF가 낮은 하트페일러 환자인데 이번 케이스에선 LVEF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았고 시비어한 AR도 없었고 호리존탈 에올타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셀프 이스펜더블 탑 밸브를 사용했다는 것과 애뉴러스의 칼슘이 조금 적었던 것 부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이제 밸브 모형으로 와이어링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와이어가 스트럿에 걸렸다고 큰 힘을 주진 못하지만 한쪽 스트럿을 통과한 뒤 다른 스트럿을 통과한다면 굉장히 큰 힘이 작용하여 낚싯대처럼 밸브를 당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케이스로 돌아와서 밸브 마이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중 에올타로 마이그레이션 되었을 때 환자의 바이탈을 잡은 상태로 세컨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환자분의 바이탈을 유지시켜 놓고 CS 콜을 하고 세컨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세컨 밸브를 오픈하기 전에 와이어를 제거해 보아야 세컨 밸브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밸브에 걸린 와이어를 제거하려고 교수님께서 살살 당기시다가 점점 밸브는 움직이고 JR 카테터를 넣고
엑시스를 조금 바꾸니 와이어가 빠지면서 밸브가 조금 더 위로 튕겨져 올라가 살짝 회전하였습니다. 밸브가 빠지면서 어센딩 에어울타로 완전히 나왔지만 여기 살짝 걸려서 에어울타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피그테일 카테터를 재위치시켰고 LV에 리와이어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컨 밸브 인설션 시작하였습니다. 펄스 밸브를 지나 와이어와 카테터가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세컨 밸브를 넣을 때 펄스 밸브를 넘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와이어뿐만 아니라 카테터까지 스무스하게 LV로 진입이 되어서 당연히 센트럴라이제이션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하였지만 그때 옆에 계셨던 테크니션 선생님께서 와이어가 또다시 스트러 사이로 들어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첫 번째 영상 보시면 이게 AL 카테터가 진입할 때 밸브가 같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도 의견 받아주셔서 리와이어링 해보자라고 하셔서 차분히 밸브를 회수하려는데 펄스 밸브가 또 따라 올라왔지만 그래도 운이 좋게 다행히 밸브 회수가 잘 되었습니다. 영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밸브가 따라 올라오면서 에어울타에 인절이 주지는 않았나 하고 이제 피머랄 딜리버리 시스를 통하여 피그테일 카테터로 넣고 NGO를 해보았는데 다행히 액티브한 에어울타 인저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곧바로 피그테일 카테터를 이용하여 센트럴리제이션 하였습니다. 그리고 LV에 리와이어링을 하고 다시 세컨 밸브를 넘길 때 펄스 밸브가 잘 따라와 주면서 에어울타에 알아서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스네어 카테터로 세컨 펄스 밸브를 잡고 앵커 형식으로 하지만 저희는 운이 좋게 이제 펄스 밸브가 잘 따라와 주었기 때문에 밸브를 디폴로이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리 obstruction이 조금 위험하였지만 플로우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NGO를 하면서 밸브를 최종적으로 임플란테이션 하였습니다. 탑이 끝나고 바로 거기서 하이브리드 방에서 바로 시행한 에코인데요. AR이나 PBL 없이 인텍트한 소견 바로 확인 가능했고요. 에올타그램을 재차 시행하였으며 RCA 플로우 확인하였고 피그테일 카테터, 와이어 모두 문제없이 제거되었으며 우측샷이 최종 영상되겠습니다. 밸브 매부 시행 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코로나리 아테리 obstruction이었습니다. 에볼룻 밸브는 PVA를 막고자 다운월 스커트를 가지고 있고 이 케이스의 경우 퍼스트 밸브의 다운월 스커트가 코로나리 플로우 페이턴실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체이스트 페인 및 카디악 마커에 대하여 면밀히 팔로우하였고 컴플리트 AV 블락, AR, PVL 발생 여부 역시 저희의 관심사였습니다. POD 1일차에 진행한 팔로우업 TT에서 밸브 위치도 괜찮았고 노멀 레인지의 LV EF도 확인하였으며 PVL이나 AR, RCA 테리토리 월모션 없이 인텍트한 소견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이었던 게 코로나리 플로우였는데 카디악 마커 또한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특이사항 다른 증상 없이 다른 컴플리케이션 없이 회복하여 퇴원하였고 지금은 외래 잘 다니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맨 앞서 말씀드린 블론 세이브와 연관지어 생각나는 것은 장타치고 좋아서 이제 세레머니 하다가 주루사 당하는 그런 실수를 본 헤드 플레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번 케이스가 저희가 생각한 대로 플랜대로 생각한 대로 너무나도 잘 흘러가서 마지막에 조금 집중력을 잃고 이런 본헤드 플레이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기베라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플래닝상으로 완벽한 시술은 있어도 실제로 프로시저를 하면서 완벽한 시술은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케이스를 계기로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프로시저를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사항 있으면 발표자에게 해주시죠. 김정웅 선생님. 저희는 이제 밸브가 이제 빠진 건 아닌데 PCI를 이제 밸브 돼 있는 환자 PCI 하면서 가이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이딩이 그 마르모골 그 형태에 들어가서
딱 박혀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고 당기다가 결국엔 가이딩까지 끊어지는 정도로 거기 완전히 패킹이 돼버렸는데, 그걸 힘을 너무 주면 줄수록 그 마름모 꾸트리로 밀리면서 거기서 완전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항상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런 디바이스 컨트롤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김성욱 쌤. 뭐 보면은 이제 지금은 와이어에 걸려서 밸브가 나온 거고, 김정은 쌤은 가이딩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디바이스 제거하다가 그 올리버 팁이 또 센트럴라이제이션 잘 안 되면 거기 걸려서 또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아까 NGO에서 에코 보는 장면 보니까 심장이 그때 거의 안 뛰고 있던데, 그 뭐 AR 같은 것도 그때 갑자기 뭐 심해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혹시 에크모를 바로 넣어야지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사실 최종 결정은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탈은 충분히 잘 유지됐고요. 약을 줄여도 바이탈 유지될 정도로 좋았어가지고 에크모는 선택 안 했습니다. 그 다행히 운이 좋게 위에 있는 밸브가 그 다음 밸브를 넣을 수 있게 그런 모양으로 좀 위치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다음 밸브를 준비할 때도 시간이 꽤 이제 걸릴 것 같고,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에크모는 그 탑의할 때 항상 바로 옆에다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도 LAD에 그 정도 연세가 많으시면 스텐트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며칠 전에 딱 1년 됐는데 MI로 왔어요. 그럼 선생님 병원으로 안 가고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환자가. 그럼 LAD 인게이지는 어떻게 해요? 수술로 바로 해요? 아니면 옵션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두 번째를 또 메트로닉을 넣었어요? 메트로 벨밖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예. 이분 인게이지 못 할 것 같은데, 선생님.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예. 그 뭐 이 케이스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사용했던 와이어가 테르모 와이어. 이 와이어가 무슨 와이어였을까요? 걸렸던 와이 네네네. 테르모 스팁. 예. 제가 이제 이 시술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테르모 와이어의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구불구불하는 데까지 잘 들어간다. 잘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아예 U자 형태로 구부러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테르모 와이어의 코팅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손상을 받으면 빠지지 않는다. 우리 쉽게 뭐 펑처니들 같은 거 찔러갖고 테르모 와이어 살짝 걸리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늘 이제 일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테르모 와이어 사용할 때 잘 들어간다고 계속 밀어넣고 하면 안 되고 늘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고정을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